양자각 그리피스 2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에서는 에너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를 한번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이 얘기를 잠깐 해봐야 돼요. 어떤 관측 가능량 그 오퍼레이터가 이제 있다면, Q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이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관측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물리량, 즉 Q의 기대값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느냐, 시간 미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결과적으로 일단 써보자면 H바분의 I, 그리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Q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의 기대값, 그리고 Q 오퍼레이터 자체의 변화율에 대한 기대값의 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맨 끝에 있는 이 항은 기대값은 기대값인데, 이제 Q 오퍼레이터 자체의 시간 변화율 미분했으니까요. 시간 변화율에 대한 거고, 시간 변화율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이제 글자 그대로 Q의 기대값의 시간 변화율,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와 Q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가 들어가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된 에른페스트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른페스트 theorem. 자리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우선 그냥 AB 오퍼레이터의 불확정성 원리를 한번 우리가 배웠던 대로 써볼 수 있는데, AB 오퍼레이터 대신에 H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와 Q 오퍼레이터, observable Q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뮤테이터의 기대값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Q 오퍼레이터 자체의 시간 변화율은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다룰 때 이제 거의 0인 경우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을 관측하는데 해당 물리량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의존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는 이제 많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얘는 0 이렇게 두고 보긴 합니다. 자, 지금의 상황도 이제 이걸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딱 이 부분까지만 쓸 수 있는 거고요. HQ 커뮤테이터의 기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정리를 해서 써볼 수 있겠죠. 2i분의 1 그리고 이제 막 i분의 h바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정리를 하자면 이제 2분의 h바 네, 이거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거를 그냥 제곱을 떼고 양의 제곱근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술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네, 절대값. 네,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그마 h를 이제 이거를 델타 E라고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는 네. 정상 상태에서는 자, 시그마 h의 제곱이 이렇게 되고, 네, 이거는 이렇게 돼서 0. 그러니까 시그마 h가 0이 되긴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정상 상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에 있지 않다고 보고 중첩된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 시그마 h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H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도출하게 하는 오퍼레이터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겐밸류가 에너지인데, 그러면 시그마 h라고 하면 사실 아이겐밸류 에너지를 가질 때 어떤 나타날 수 있는 그 분산의 정도가 되겠죠. 불확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h를 델타 E라고 써볼 수 있겠고요. 합당하게. 자, 시그마 Q도 마찬가지로 어떤 Q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를 측정할 때 가질 수 있는 불확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그마 h를 약간 이제 델타 E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Q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 Q의 기대값이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할 텐데, 변하는 정도. 근데 이제 델타 T 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만큼 변할 거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양.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t 시간 동안 이 q의 기대값이 표준 편차만큼 그러면 기대값이 변화한 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델타 t는 기대값이 한 표준 편차만큼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에서 여기서 이제 적절하게 대입할 것은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델타 E 써볼 수 있겠고요. 시그마 Q는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2분의 H바 똑같이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를 이렇게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헤아려 본다면 이제 첫 번째로는 델타 E가 작다면 이제 다른 Q 이미 이제 observable Q라고 했으니까 다른 어떤 물리량 관측량에 대한 변화율은 매우 느릴 것이다. 왜냐면 이제 약간 요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그마 Q만큼 Q의 기대값이 변하는 정도, 즉 변화율, 그 변화율이 이제 이만큼 변할 때 걸리는 시간이 델타 t였잖아요. 델타 t가 너무 크다라는 건 느리게 변화한다 라는 거죠. 관측량 Q의 변화율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로는 어떤 임의의 그 관측량 Q에 대해서 빠르게 변한다. 즉 Q의 기대값이겠죠.
변한다면 에너지에 대한 불확 정도는 커지겠죠. 빠르게 변한다는 것은 델타 T가 작다는 걸 의미하고, 이제 약간 이게 곱이 어떤 일정 상수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반비례하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불확 정도는 커져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관측할 때 그 불확 정도가 굉장히 커진다. 자, 이게 결론이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에너지 시간에 대한 불확 정도를 확인할 때 Q 오퍼레이터에다가 뭐 위치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대입해서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번 문제가 보면은 그런 문제죠. 여기서 시그마 H, 시그마 X, Q에 X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X 기대값의 시간 변화율을 정확히 계산해라 by calculating exactly 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계산해서 에너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를 확인해 봐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5번에 대한 그 입자의 상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문제 2.5번은 인피니티 스퀘어 웰이에요. 그리고 초기 함수가 지금 이렇게 초기의 파동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정상 상태가 두 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초기의 파동 함수가 정상 상태로만 기술이 되면 우리가 편하게 이제 시간에 대한 텀도 함께 써줄 수 있죠. exponential 마이너스 i 1 t over h방.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인피니티 스퀘어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잘 알겠지만 이러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를 갖게 되고, 네, 에너지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까지 왜 구했느냐 한다면,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에너지 시간에 대한 불확 정도를 확인한다 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 건지, 자, 이걸 확인하려면 사실 우리가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시그마 H, 시그마 X 이런 걸 구해야겠죠? 시그마 X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그마 X는 시그마 X의 제곱은 X제곱의 기대값 빼기 X 기대값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디락 노테이션 가지고 써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을 구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요 식을, 적분식을 이제 내적이니까 적분이긴 한데, 중간에 오퍼레이터가 있지만, 요걸 이제 써보려면 우선 두 개의 함수에 두 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브라와 캣에 있는 두 이제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루트 2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겠죠. 두 번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2, 그래서 이제 2분의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시간 텀, 엑스포넨셜 텀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랑 하나 만나서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로만 식을 전개해 나갈 수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크로스 텀인데, 마찬가지로 네, 중간에 이제 조금 차질이 있어서 식이 이제 먼저 완성이 됐는데, 자,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디락 노테이션으로 브라켓 벡터로 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psi1 펑션들로 계산되어 있는 거, 또는 psi2 펑션들로 계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크로스텀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두 개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거는 서로 같은 거죠. 사실 이제 이거는 1 x제곱 psi 2 펑션의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데, 사실 이게 psi 1도 그렇고 x제곱도 그렇고 psi 2도 그렇고 함수 자체에 허수 파트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그대로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앞부분의 이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같은 거라고 봐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면, 요거. 자, 2분의 1은 이제 같이 묶여질 거고요. 여기 같은 거니까 똑같은 걸로 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익스포넨셜 텀만 더해주는 꼴로 나타내어 줄 수 있죠. 이렇게. 자, 이거는 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게 오일러 이퀘이션을 써서 이 코사인 이거 h바 분의 에너지 차이 그리고 t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좀 있는데,
자, 우선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 범위는 0에서부터 a까지이고, 자, 원칙적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요거를 좀 말없이 그냥 일단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분적분을 해주면 되고, x제곱을 미분시키는 방향으로 부분적분 해줄 거예요. dx 써줘야 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사실 여기가 0이 되고, x에다 0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도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은 적분하면 사인이 나올 거라서 사인에다가 이제
뭐 그 이제 안에 또 값이 있죠. 거기 x에다가 a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 될 게 자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자, 여기서 이제 코사인 a를 대입하면은 네, x에다 a를 대입하면은 코사인 2n 파이 이렇게 되고 0을 대입하면 이제 0이 되겠죠. 자, 코사인 2n 파이 얘는 무조건 1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1이 되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a 제곱 빼줄 수 있고, 네, 여기서 이제 3분의 1 마이너스 네, 여기 이제 분모에 있는 거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요게 이제 n에 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통용되는 부분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여기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요거 쉽지가 않은데 요거 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르게 좀 써줄 수 있는데 이게 요 공식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이제 밑에 2분의 1이 저기 있으니까 네, 그러면 부호를 좀 고려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이거. 자, 여기서 이제 x 제곱과 코사인이 이렇게 한 번에 모여 있는데 이거 따로 빼내서 계산을 좀 해보자면 역시 이제 부분적분을 써야겠죠.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사인에 a가, 그러니까 x에 a가 대입되거나 또는 0이 대입될 때, 그러면 사인 이제 정수 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이제 무조건 0이 되죠. 정수.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예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자,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해볼 수 있는데, 네, 해놓고 x 적분을 하는 거니까 사인 적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코사인이 나오고,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요. 자, 코사인 적분하면 또 사인이 나올 건데, 이제 x에 a와 0을 대입하게 된다면 이 항 또한 사라지게 될 거라서 우리가 이제 앞에 항만 신경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제곱들이 이렇게 나오고, 자, 코사인에서 이제 x에 a를 대입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0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n-m은 다른 거고, 이 숫자는 지금 정수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0, 2파이, 4파이, 6파이 쭉쭉쭉 가는 거고, 반대로 여기선 뭐 파이, 그 다음에 3파이, 홀수 파이가 되는 거죠. 5파이, 7파이 쭉쭉쭉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코사인 값이 1 같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갖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 네, n-m승. 자, n-m승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수에 들어가는 부분이 짝수면 1이 나오고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계산을 따로 다시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거 이거 구하려고 했던 건데 a분의 1 이 부분 빼고 다 구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조금 과정이 길긴 한데요. 다시 써보자면 a분의 1이 들어가니까 2a 2a 오버 파이 제곱. 자, 그리고 분수가 좀 달라지겠죠 이제. 네,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고쳐 볼게요. a가 자,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 a를 대입하면 a가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자, 이 부분이 3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3승, a 하나 빠뜨렸고요. 여기도 3승. 자, 그러면 이제 a분의 1이 여기 있었으니까 3승이 제곱으로 바뀌고, 네, 제곱으로 바뀌고, 그냥 a로 썼던 부분이.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이너스 1에서 n 플러스 m승을 뽑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마이너스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에 n승은 서로 이제 상쇄될 거고요. 마이너스 2m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m승 이렇게 써주고 제곱을 해주는 거랑 같고, 그러면 어쨌든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1이 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네, 이제 밑에다 써보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분수에 대해서 통분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건 조금 밑으로 내려서 자세하게 써보자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지울 거 다 지워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4, n, m 이렇게 써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태면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요. 자, 이런 상태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하는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같은 걸로 해서 같은 걸로 해서 구할 수 있고요. 방금 풀었던 적분이 이제 이거를 구할 수 있게끔 여기다 말고 밑에다 쓰죠.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 있고 방금 풀었던 적분을 통해서 이것도 네, 구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코사인, 요거는 x에 대한 그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개수처럼 상수처럼 취급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건 2분의 1 이제 원이었으니까 아까 이렇게 원 x제곱 원 이거였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적당히 네, 요걸 이용해서 써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써보면 2의 파이 제곱분의 1 네. 플러스 2a 제곱. 자, 똑같은 거 이번엔 to 펑션에 의해서 계산되는 부분. 얘는 그러면 이제 8 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2분의 1 네, 2분의 1이 있었고요. 이제는 1, 2 하나만 이제 요게 여기 이제 여기에 n에 1 들어가고 m에 2 들어가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제 대입을 좀 해본다면 지금 3승이니까 네, 이렇게 되고 4, 2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코사인 텀이 하나 붙어야겠죠. 자, 코사인 텀은 네,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2 마이너스 2 원이 이거예요. 2 m a 제곱에 파이 제곱에 h 바제곱 2에서 이제 그러면 4에서 1을 빼준 거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이제 앞에 여기 이게 3이 나오니까 여기 3이 나오니까 3 그리고 오메가 t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는 2 m a 제곱 분의 파이 h바 이렇게 되겠죠. 밑에 h바가 하나 있어서 이제 제곱은 사라지고 그냥 h바 하나로 네,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네, 3오메가 t로. 그래서 이제 이걸 일괄적으로 다 계산을 해본다면
네, 3 오메가 t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갈 길이 너무 멀긴 한데요. 네, 우선 x 제곱에 대한 평균 구할 수 있었고, 이제는 x에 대한 그 기대값, 네, 뭐 기대값이나 평균값이나 민이나 아무튼 요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아까 썼던 공식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제가 여기 이제 이거 그 제가 조금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코사인을 쓸 때 앞에다 2를 곱해야겠어요. 2를 곱해줘야 되고, 이 코사인이고,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뭐 써본다면, 네. 여기서 이제 그냥 코사인 쓸게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은 뭐 똑같죠. 사실 엑스포넨셜 텀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3 오메가 t 이렇게 뭐 써볼 수 있겠고, 자, 이거는 이제 어 네, 이거는 한번 계산해 봐야겠지만, a분의 2 0에서부터 a까지, 그리고 x 사인이 두 개죠. 근데 이제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네, 제곱, 사인 제곱 n 파이 오버 a x dx.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늘 해왔던 거지만 반각 공식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n이 어떤 숫자이든지 간에 2분의 1a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다른 경우, 인덱스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네,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방식의 계산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방식이고, 그냥 단지 x제곱이 x로 다른 것 뿐이죠. 자, 그래서 결과만 일단 써보게 되면은, 그 결과만, 그러면 마이너스 어, 조금만 더, 네, 마이너스 9 파이 제곱분의 16a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죠? 4분의 a 4분의 a 플러스, 이게 이제 마이너스 9 파이 제곱분의 16a, 그리고 이제 코사인 3 오메가 t 이렇게.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게 지금 두 개 더하면 2분의 a니까 2분의 a를 이제 좀 빼주고 1,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러면 9파이 제곱분의 32, 그리고 네, 코사인 3 오메가 t,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겨우 우리가 시그마 x, 네, 요거 하나 이제 구할 수 있게 된 건데, 요거 제곱해서 빼줘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4분의 a 제곱, 그리고 네, 그냥 일단 이렇게 빼고 1 있으니까, 네, 그리고 플러스 2분의 a 제곱, 코사인 3 오메가 t, 그리고 이제 4, 그리고 네, 요게 좀 이제 그 32 오버 9파이 제곱에 이거의 제곱, 네, 그리고 이제 코사인 제곱 3 오메가 t. 네, 좀 계산이 조금 번잡한데요. 네, 이 부분과 이 부분 계산해주면 12분의 a 제곱,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16으로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교묘하게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사라지고. 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사라지는 게 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죠. 자, 이제 겨우 시그마 x를 하나 구했고, 다행히도 이제 시그마 h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걸 구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건데, 네,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분해해서 쓸 수 있죠. 어,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1,
to 사인 펑션, 그리고 이제 코사인 3오메가 t가 이렇게 붙겠죠. 자, 이거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h는 에너지를 아이겐 밸류로 갖는 오퍼레이터이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가 붙게 되면은 E1 네,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한 거죠. 네. 2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바로 계산해 줄 수 있는데 2분의 1 E1 제곱 두 번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2 되고, 자, 이거는 지금 뒤에 붙어 있는 게 사이 펑션 2니까 사이 2니까 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써줄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얘네들은 1이에요. 자, 얘는 0이 되겠죠. 오소노멀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h제곱을 h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없애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는 E1, E2, 자, 여기는 여전히 0으로 해서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h 구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네, 이거 계산해 주면은 제곱이 되어야겠죠. 제가 제곱을 여기다 빼먹고 썼네요. 네. 여기 다 제곱을 빼먹고 썼네요. 네. 제곱을 빼먹으면 안 되죠. 네, 시그마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시그마 h는 이게 이제 아마도 우리가 3 오메가 h라고 해야겠죠.
h바. 풀어서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4m 제곱분의 3 파이 제곱 h바 제곱.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 h 제곱 시그마 x 제곱이, 자 이제 조금 어렵게 구했지만 이 부분 제곱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걸 만족하냐를 보여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x의 기대값은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인데 자, 이건 뭐 2분의 a 튀어나오고 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그 다음에 뭐 32 오버 9 파이 제곱. 자, 코사인을 자, 이 미분하는 거니까 3 오메가 t,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3 오메가 t. t는 나오면 안 되죠. t는 나오면 안 되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이거 정리해주면 3파이 제곱 그리고 이제 오메가 이렇게 되고, 네, 지금 사인 3 오메가 t에서 오메가를 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러면 네, 이 부분 제가 실수했죠. 이게 제곱이 돼야겠죠. 제곱 이렇게. 자, 좀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이제 그러면 2분의 h니까 네, 뭐 3, 4 h바 제곱 사인 제곱 3 오메가 t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이 대소 비교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조금 청소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조금 뽑아낼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러면 4분의 a제곱을 묶어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이 부분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h바 4제곱은 사라질 수 있고 m제곱도 상쇄되고, 여기 지금 여기서는 이제 a제곱인데 a제곱도 여기서 상쇄되고, 남는 게 숫자만 남게 되죠. 숫자만. 네,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3분의 1 그쵸. 그리고 네, 지금 대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제곱, 이게 지금 4의 4제곱이 되고 3의 4제곱 파이 4제곱,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9 파이 제곱, 그리고 자, 자, 이 부분 여기 보면 4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게 4가 4제곱이 아니라 5제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개수가 각각
좌변, 우변에 있었는데 우변으로 아예 개수를 몰아버린 거고,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이제 네,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그 2의 2제곱의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인가 32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고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있어서 이 부등식을 다시 이제 동치로 써본다면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 제곱 3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제곱, 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다행히도 요거는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이것과 이것의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좀 멀리 좀 돌아왔는데 0.20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대략 얘도 대략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한다면 0.130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좌변에 있는 식이 숫자가 더 크다. 좌변에 있는 게 더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요게 이거를 증명했으므로 에너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 있겠죠. 네. 계산이 조금 정말 좀 복잡하긴 했는데 어쨌든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를 확인할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네, 20번 문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